한 주의 주요 이슈를 쉽게 빠르게 정리하는 3분 맥집기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입니다. 이번 주 3분 맥집기, 다가오는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재판 일정을 알아봅니다. 한 전 총리는 만 79세로 고령입니다. 그동안 벌금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배우자가 거동이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자료가 제출됐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23년은 30여 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12.11 군사반란에 가담한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은 판례가 되어 이어지는 관련 재판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했으니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내란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재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등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날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옵니다. 앞서 특검팀은 범행 전반을 지배하고 통제했다며 국무위원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집기였습니다.